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치과의사 문봉열입니다. 의사 중에 분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는데요. 치과하고 의과는 아예 대학과 자체도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완전히 치과, 한의과, 의과는 조금 완전 다른 분류로서 구강 내 혹은 요 구강 근처, 그리고 아간면이라고 부르는 얼굴 주변의 조직까지 배우는 게 치과입니다. 치과 안에서도 분과가 10개나 있다는 사실은 치과 의사가 아니고서는 많이들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치과도 아예 의학 쪽처럼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치과만 해도 그 전문 분야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치과도 치과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치과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는 굉장히 옛날부터 인간의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하는 치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 치과의 시작은 완전 기원 전에 토기 같은 것을 치과 대용으로 넣고, 그리고 치아가 상실했을 때, 치아가 아플 때 발치하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화석이라든지 문헌상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우리가 지금으로서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시술,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옛날에 토기로 치아 대신 사용하는 그런 화석들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치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내과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 같네요. 대부분 치아를 많이 상실하시거나 혹은 치아가 너무 통증이 심하시거나 하면 쉽게 저작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덜 씹게 되고 물리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첫 번째 구강에서의 소화에 실패하게 되면 위장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그 내과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치과에서 그 치아를 상실하시고 저작을 하지 못하셨을 때 겪는 불편함이 그걸 개선시키고 나서 정말 굉장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화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비인후과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코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상악동이라는 구조물들도 치과에서도 관찰이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저희도 이비인후과부터 들렸다가 치료를 같이 하시면 치과 치료가 더 좋게 마무리될 겁니다 하고 의뢰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주 중에 식이 해결되면 라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상승하죠. 이게 많이들 예전에는 치과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는 곳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예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시면서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씹는 습관이라든지 혹은 나의 안 좋은 구강 습관 같은 거를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치아가 망가지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좀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치아가 빨리 마모되거나 그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뒤쪽 부분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내가 이런 거를 좀 고쳐야겠네. 혹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아가 부서지거나 파절되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위험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식습관에서 건강을 위해 먹는 견과류 같은 거를 한번 빻아서 드신다든지, 뭔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치아의 수명을 몇 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치과를 다니시면서 제 오늘 양치 상태는 어떤가요? 혹은 혹시나 제가 씹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가 가능할까요? 혹은 제가 조금 안 좋은 구강 습관 같은 게 혹시 보이실 만한 게 있을까요? 라고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다니셨던 치과에 한 번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80년대의 그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두깎이 인형은 턱이 위아래로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운동을 하죠. 근데 우리 턱은 그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기본 운동이 이 옆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아래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 운동 자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나물이라든지 짓이겨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전 운동을 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상실된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치과에서 물어보세요 하는 기본적인 내 기준점과 이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를 갈거나 하고 내밀어서 있는 그 턱이 움직이는 가용 범위와 그 가용 범위 상에서 그 치아들이 부딪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런 걸 체크를 해서 너무 이 치아에 충격이 많이 가고 있네, 이걸 의사가 개입할지 말지에 대한 분석도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작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저작 습관을 분석하는 거는 너무나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상에서 무엇을 먹니부터 어떻게 씹니, 그리고 턱을 개거나 기타 요 턱 관절에 무리가 되는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치석이 끼이는 속도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치석이라는 것 자체가 침에서 나오는 칼슘 성분을 세균이 탁 잡아서 집을 짓는 건데, 그래서 돌덩이처럼 변하기 때문에 치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치석이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당연히 양치질의 퀄리티도 달라지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나는 몇 개월마다 와서 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구강 내 세균, 안 좋은 세균들을 덜어주는 행위를 얼마만큼 간격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는 거를 확인 받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구강 내에 생기는 많은 부분들 중에 치아와 잇몸에 생기는 많은 문제는 세균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세균 중에 안 좋은 세균들이 과연 내 구강 내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면서 내 혹시나 구강 내 변화가 있는가, 이 정도 간격이면 충분히 유지 관리를 하기에 적당한가에 대한 거를 치과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하시면 소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일시적으로 염증을 잡아주거나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만약 잇몸보다 너무 아래쪽에서 발생한 그 치아의 뿌리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 뼈 쪽에서의 문제라면 지금 치과에서 해결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잇몸 마사지는 일시적일 수 있고요. 네. 그 풍치라고 하는 기원부터 살펴보면, 바람이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올 때 이가 시린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붙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아, 잇몸의 윗부분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떼우거나 붙이거나 씌우거나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잇몸보다 아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잇몸 뼈가 망가지는 경우에는 정말 회복시키기가 어렵고, 그 잇몸 뼈가 망가지는 게 바로 풍치입니다. 뭐 쉽게들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 풍치라고 하는 게 잇몸뼈가 내려가면, 뭐 쉽게 얘기 드리면 잇몸이 내려가면 원래 잇몸 밖으로 드러나지 말아야 할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거긴 뭐 쉽게 말해서 외투가 없어요. 반팔만 입고 우리가 추운 날씨에 나간 거랑 비슷하게
피부는 춥다고 느끼지만 치아는 시리다고 느끼거든요. 그것 때문에 풍치라는 이름이 잇몸병과 같이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은 우선은 잇몸병은 정말 방치하시면 바로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꼭 잇몸에 대한 관리는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린이가 솔직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치아의 뿌리가 일부 드러난, 그리고 그 드러난 뿌리가 살짝 패여서 시리게 된 경우에는 시린이 치약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저희가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치아의 뿌리 부분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네. 그 미세한 구멍들을 그 시린이 치약에는 구멍을 살짝 메워주는 코팅제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린이에 대한 증상이 요거 하나로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내가 시린 증상을 겪고 있다 하면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시린 증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 학회에서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크랙에 대한 치료거든요. 치아가 금이 가는. 네. 코로나 이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원인은 솔직히 아직까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코로나 이후에 크랙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뭘 우연하게 잘못 씹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꼭 관심 갖고 치과 분야에서도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치과가 그래도 많이 조금 접하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그 치과 냄새라는 재료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특히 마취에서 많이 나오죠. 굉장히 통증이 있는데 요즘에는 무통 마취기라 그래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그리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취기가 개발이 돼 있고, 그리고 치과에서도 아마 많이들 신경을 쓰실 거예요. 요즘에는 의식화 진정이라 그래서 반쯤 수면한 상태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치과 공포가 솔직히 정말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저도 들었는데 의식화 진정을 통해서 반수면 상태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눈을 가리거나 하는 포를 덮게 되죠.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식화 진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수면 상태, 의식은 있으신데 기억은 살짝 없는 반수면을 유도해서 안전한 약물을 통해서 그런 기억 상태로 치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게끔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과가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게 기본이죠. 치과 의사의 역할 중 하나는 잘 먹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연스레 미적으로도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사람을 처음 대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거의 대부분 눈을 마주치고 나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치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많이들 들어오게 돼요. 치과 의사들이나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의 80, 90% 정도는 대화하다 보면 치아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도 있는데 일반인들도 씩 웃었는데 갑자기 노란 이가 나온다든지 혹은 치열이 굉장히 틀어져 있다든지 웃었는데 치아가 보이지가 않아 하면 조금은 놀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종종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거울을 봤는데 내가 치아 때문에 웃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을 의식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도 평생 웃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정을 통한다든지 심미보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치아를 개선시킨다든지 잇몸 성형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치과에서 구강 근처에 미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치과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쁨을 찾아가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요즘에 그 면접 보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앞니가 벌어졌어요. 단기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게 조금은 미에 치중된, 외형에 치중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찾아오셨는데
결혼이 겨우 한 3주, 4주 남은 예비 신부였는데 치아가 앞니 몇 개만 남아있더라고요. 솔직히 과거를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많은 스토리를 듣고 싶었지만 제 눈앞에 저걸 어떻게 웃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게 해드리지에 집중이 돼 있어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눈 게 지금도 아쉽지만 딱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 떼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그래도 웃었을 때 보이는 송곳니 주변까지는 회복을 빠르게 해드린 상태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굉장히 조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단기간 내에 그 작은 문제를 작다고 보는 건 범위가 작은 겁니다. 그분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겠죠, 평생.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데도 굉장히 좀 치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는 좋은 방법으로 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부위를 회복을 시켜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과거에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라 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틀니 혹은 양쪽에 만약에 가운데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 양쪽 치아를 이용해서 지지대로 이용을 해갖고 브릿지라는 방법으로 치아를 사용한 치아의 빈 곳, 상실 부위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직접 그 상실 부위에 잇몸을 이용해서 잇몸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라는 시술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는 치아를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라잖아요. 잇몸 위에 얹어져 있는 게 틀립니다. 예, 정말 혀라든지 혹은 그냥 먹을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좋지만 얼굴 근육이라든지 구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틀니는 조금 움직임이 있죠. 유동성이 있는. 네, 그래서 식사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틀니가 너무 흔들려서 그동안 식사를 못했다든지 이러신 분들을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방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이 소수의 임플란트를 통해 이 틀니의 유지력을 올리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죠. 뭐 쉽게 말하면 기둥을 서너 개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석이라든지 똑딱이 혹은 틀니를 고정시킬 수 있는 프레임을 얹어서 틀니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단한 틀니를 만들어 드려서 요즘에는 정말 그 틀니로는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가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됐고 방금 생각하시는 거는 일반인 분들도 기둥을 몇 개 세워서 틀니를 잡아줄 수 있으니 더 편하겠네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고전적인 틀니와 실제적으로 조금 그 형태를 바꾼 임플란트 틀니가 과연 어느 정도나 오래 구강 내에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임플란트 경우에는 완전히 잇몸뼈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움직임 자체는 없고 치아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죠. 문헌상에 보면 틀니에 저작하는 힘, 저희가 저장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원래 내 치아가 내던 거에 한 20%에서 30%라고 하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라고 합니다. 잇몸뼈에 고정이 된 상태라 그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내 뼈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위에 보철물이 얹어지면서 치아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식사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모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잇몸보다 아랫부분에 있는 뼈에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넣어서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물을 얹어서 치아의 기능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 무서움 자체 그리고 통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마취약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마취를 안 아프게 넣을 수 있는 기구들도 있고요. 혹은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는 반수면 상태를 통해서 기억이 없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전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비용에 대한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줍니다. 내가 그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내가 상실한 부위를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정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저희 병원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 장시간 운전하시다 보면 졸음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껌 같은 걸, 사탕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걸로 바꿔보시는 건 어때요? 껌은 치아를 계속 부딪히거든요. 마모가 다른 분들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껌을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무조건 액상, 네, 액체, 물로 많이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피곤하실 경우에는 포도당 주스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고, 졸음 쉼터 많이 나라에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 진짜 잘 하셔야 된다. 예. 그거를 사탕으로 바꿔드렸다가 치아 뿌리가 썩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그 이후엔 사탕을 권유드리진 않네요. 네. 우선은 잘 먹어야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잘 드시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점은 구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더 잘 드시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치과를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